공항 계류장에 서 있던 항공기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홍콩으로 출발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391편 항공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15분. 이륙 40분을 앞두고 객실 뒷부분 선반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제 뒤에서 불이 났으니까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승무원한테 문 좀 열어달라 해가지고 일단은 뒤에 보니까 연기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항공기에는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모두 1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놀란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구를 열고 에어슬라이드를 펼쳤습니다. 짐은커녕 겉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정신없이 빠져나오는 승객들.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모두 탈출에 성공했고 승객과 승무원 7명이 찰과상과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기체 윗부분 선반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부니까 하체보다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으로 상부적 선반 위쪽으로 해서 연소가 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불이 난 항공기는 2007년 10월 제작된 에어버스 기종입니다. 2017년 5월까지 에어부산의 모기업인 아시아나 항공에서 운용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사고항공기 수화물 선반에서 불길과 함께 연기가 보입니다. 승객 짐 속의 보조 배터리나 전자기기 등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여행객들에게 필수 휴대품인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 130도 고열을 가하자 15분 만에 불꽃을 내며 폭발합니다. 압력과 온도가 수시로 바뀌는 항공기 내에서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잦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제 에어부산 항공기는 이륙하기 전이었고 지난해 12월에도 이륙 직전 지상에서 보조 배터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분리막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배터리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충격에 약하고 과충전 이런 상태에서 순식간에 이제 열폭주에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꼭 온도가 높거나 충전 중이 아니어도 내부 손상이나 아주 작은 외부 충격으로도 의외로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년간 국적기 내에서 발생한 보조 배터리 화재는 10건이 넘는데 미국에서는 기내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2주에 한 번꼴로 발생합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스마트폰 충전용인 100W 이하 등 중소형 리튬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160W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기내에 반입한 배터리는 몸에 지니는 걸 권장합니다. 화재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용량만 가죽하게 돼 있잖아요. 그 위에 선반에 올려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선 그냥 방치라도 해도 무관한. 올해부터는 국제 규정에 배터리의 25에서 30%만 충전한 상태로 기내 휴대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에어부산은 기내 반입 물품의 화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지입니다.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기내 선반 속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터리 화재로 이어지는 열폭주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까? 배터리를 눌러 300kg의 압력을 가하자 1초 만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배터리 내부 온도를 230도까지 올려보니 역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완충된 배터리의 고속 고압으로 15분가량 과충전을 해도 열폭주가 일어납니다. 압력과 온도, 과충전 등이 화재 원인으로 꼽힌 건데 소방당국이 불이 붙은 배터리를 격리하는 방화 가방을 제작했습니다. 재질은 소방관들이 입던 방화복. 500에서 600도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소방 방화복으로 만든 가방입니다. 배터리 열폭주로 안쪽은 검게 그을렸지만 겉은 멀쩡한 상황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불이 났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닐 가방은 불길과 연기가 치솟지만 방화 가방은 살짝 부풀어 오르고 연기만 새어나오는 정도입니다. 한 번 더 이제 실험 과정을 거치고 이게 이제 인정이 되어진다면은 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또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용화된다면 탑승 시 방화 가방 안에 보조 배터리를 모두 보관해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5년간 보조 배터리 등 리튬이온 전지로 인한 화재는 2천여 건, 150여 명의 사상자와 356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절연 테이프로 단자를 커버하거나 보조 배터리는 비닐팩에 넣거나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 비행기에 가지고 탑니다. 올 초 에어부산 기내 화재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항공사가 체크인 카운터나 기내에서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조 배터리가 과충전된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비닐팩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터리 단자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뿐 내부 합선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화재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배터리를 비닐에 넣어 승객 가까이에 보관하도록 하는 건 화재 시 빨리 대처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석 달 만에 전면 재검토로 돌아섰습니다. 전국의 공항에서 쓰는 비닐팩은 하루 평균 2만 3천여 장. 화재 예방 효과는 불분명한데 너무 많은 비닐 쓰레기를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방염 파우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역시 화재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조치 방법 또 화재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탑승객들한테 알리는 것들, 따로 보관한다거나 뭔가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름입니다.